성남대군이 목에 점을 찍은 이유. 성남대군 등장신에서 목에 점이 유독 많이 노출됩니다. 원래 있는 점같이 자연스럽지만 성남대군역을 맡은 문상민 배우의 사진을 찾아보면 목에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남대군의 어린 시절을 보면 꼬맹이 성남대군의 목에도 선명하게 점이 있습니다. 결국 목의 점은 제작진의 의도이고 성남대군의 출생의 비밀에 점이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의 별자리 천문학이나 사주팔자 역학과 같은 점성술에서 성남대군이 왕의 기운을 타고 태어난 것으로 나오고, 그러한 예언으로 인하여 서촌에서 혼자 자랄 수밖에 없었다고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전 리뷰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비가 조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목의 점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왕은 다른 말로 국부라고 하고 왕비는 국모라고 합니다. 여러 사극에서 국부와 특히 유명한 드라마로 인하여 국모는 많이 나왔고 흔하게 쓰이던 표현입니다. 하지만 슈룹에서는 아무래도 왕세자 자리를 위한 치열한 싸움이라서 그런지 국본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전에 리뷰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본은 나라의 근본을 이르는 말로 흔히 황태자 혹은 왕세자 등을 국본이라 칭합니다. 사람의 신체기관인 목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 같은 한자로 나무 목자가 있고 한자는 화면과 같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점을 하나 그어보면 이런 한자로 변합니다. 해당 한자는 근본본으로 국본의 본과 같은 한자입니다. 성남대군은 태어날 때부터 국본의 자리를 목에 찍고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세자와 성남대군이 이야기할 때 성남대군은 왼쪽에 큰 점, 세자는 오른쪽에 성남대군보다 약간은 작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아역의 목에는 점이 없고, 찾아보니 세자 역의 배인혁 배우가 원래 목에 점이 있습니다. 어쩜 배인혁 배우는 태어나면서 세자 역의 운명을 타고 태어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왕후 장상 영유종호, 왕후 장상희 씨가 어찌 따로 있단 말이냐. 왕제후 장수 재상이 지으는 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란 의미이고, 이 말은 사람의 신분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드라마에서도 처음부터 타고 태어나는 것이 약간은 씁쓸해집니다. 이전 리뷰에서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중전이 초록색 구슬 3개가 있는 비녀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4개이며 앞과 뒤에 달려서 3개로 잘못 보았습니다. 대비는 빨간색 구슬 3개, 중전은 초록색 4개, 황귀인 2개였습니다. 중전이 많았었네요. 혹시 다른 유튜버 중에 비녀굿을 3개라고 리뷰하신 분들은, 어쨌든 중전의 비녀는 5화에서 세자가 죽고 나서는 굿을 색이 변합니다. 초록색은 자연을 의미하는 색이며 생명력, 생기 등을 의미하였는데 그 색을 잃어버리고 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자를 잃은 중전의 처지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붉은색은 예로부터 권위를 상징하는 한편 나쁜 기운이나 액을 물리치는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인식됩니다. 그래서 붉은 글씨로 부적을 쓰거나 봉숭아꽃으로 손톱을 물들이고 팥죽을 먹으면서 나쁜 기운을 물리치라고 믿었습니다. 5화에서 성남대군이 권위관이 갇힌 곳을 몰래 다녀갑니다. 이후 대비가 한 사내와 찾아와서 권위관의 눈을 가리고 고문을 시작합니다. 대비는 이미 성남대군이 찾아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권위관의 몸을 칼로 고문하는데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들만 말합니다. 이때 사내는 권위관을 죽여야 하는지 묻습니다. 대비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안 게 누구든 이자의 입을 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살려두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입을 가볍게 놀렸으면 죽였다는 말입니다. 원래 권위관은 한 가지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성남대군이 외부에서 포지 선생에게 받아온 약재로 세자를 치료한 것. 그런데 6화가 되면서 상황이 변화하였습니다. 권위관은 황귀인과 내연관계뿐만 아니라 그녀의 지시로 세자를 독살한 엄청난 비밀의 소유자였습니다. 권위관은 양쪽의 비밀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권위관은 외부의 약재로 치료한 걸 왜 황귀인에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황귀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황원영에게 고백할 때 바로 이야기하고 이용했을 건데 굳이 태소용을 통하여 윤수강에게 그리고 황원영에게 전달하게 되었을까요? 권위관은 100% 황귀인의 사람도 중전의 사람도
아닌 박쥐 같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화면은 서로 뒷모습과 앞모습을 잡으면서 화면이 구성됩니다. 그러면서 대화 내용에 따라서 두 사람을 잡거나 측면을 잡으면서 변화를 줍니다. 이번에 중전이 성남대군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짐을 받을 때 갑자기 권희관이 중전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권희관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이와 비슷한 장면이 한 번 더 있었는데 신상궁이 중전의 신복이면서 데뷔의 첩자인 것처럼 가짜 정보를 흘릴 때였습니다. 데뷔의 뒷모습에서 신상궁의 얼굴이 튀어나옵니다. 여러가지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 권희관은 양쪽 모두에게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인물이며 앞으로도 여러가지 중요한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데뷔의 중전에 대한 분노는 생각보다 크고 오래되었습니다. 과거 데뷔가 임화룡을 중전으로 지정했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데뷔는 실제로 황원영의 여식인 황귀인을 지지했고 선왕의 반대로 좌절되었습니다. 과거 윤왕후가 태인 세자가 죽고 아버지가 영모로 죽고 나서 자신도 폐비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었고 이호가 세자가 되고 나서 바로 폐비가 된 게 아니라 세자빈까지 간택한 후 폐비가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아직 권력을 가지지 못한 데뷔는 황원영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뷔가 생각보다 좀 허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왕후가 중전에게 과거 이야기를 할 때 데뷔가 네 아들 죽였다고 증거 있냐고 고백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고백하는 경우는 상대가 죽기 직전이거나 아니면 상대가 정말 너무너무 싫을 때일 것입니다. 중전에 대한 분노도 오래되고 컸습니다. 윤왕후까지 찾아가서 만났다는 소리를 들으니 이제는 대놓고 싫다고 말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데뷔가 최종 빌런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전과 데뷔는 서로의 욕망이 타협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점차 반목이 커지고 장애가 되더라도 끝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중전이 윤왕후를 왜 자꾸 만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비가 되고 나머지 3명의 아들까지 죽였는데 절름발이 아들 때문에 버티고 살았는지 복수하려고 버티고 사는지 알 수 없고 윤왕후를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위험인데 대단한 정보도 아니고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2번이나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윤왕후가 가진 자였고 데뷔는 그것을 빼앗아야 하는 자여서 윤왕후의 아들을 죽일 이유가 차고 넘쳤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현재는 중전이 가진 자이고 황귀인은 그것을 빼앗아야 하는 자여서 중전의 세자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데뷔는 과거 빼앗아야 하는 자였고 빼앗은 자였지만 이제는 선택하면 되는 자로 위치를 바꿨습니다. 무언가 빼앗기거나 빼앗아야 하는 상황에서 빠지고 플레이어가 아니라 여러 명 중에 이기는 자를 선택하면 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윤왕후는 빼앗긴 자였다가 지금은 아무도 못 가지게 똥 뿌리고 싶은 자입니다. 6회에서는 조연극들의 성격들이 엄청 입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뭔가 좀 소심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착할 것 같은 권희관이 독약을 타고 심지어 그럴 타입으로 안 보였는데 내연 관계까지 완전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궁전 신여 출신인 태소용은 그동안 자기를 보살펴주던 중전의 뒤통수를 완전히 쳐버리고 명랑한 말투로 정보를 넘기고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나 봅니다. 보검군조차 권력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동안 예측 가능하게 단순한 평면적인 캐릭터들이 입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달리 행동하면서 상황들이 복잡하게 꼬이고 있습니다. 조연극들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데 윤왕후는 선의만으로 중전을 대하고 데뷔는 단순히 꼴보기 싫다는 이유로 악의만으로 중전을 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슈르, 윤수강과 청아,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 간단한 리뷰 올립니다. 이전 슈룹 1화와 2화 리뷰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전의 적통인 성남대군과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한 의성군, 그리고 총명함으로 데뷔와 병조판서 윤수광의 배경을 얻게 되는 보건군, 이렇게 3파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영화에서는 맥거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엄청 중요한 것처럼 등장하지만 전체적인 줄거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장치들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배동은 일종의 맥거핀이었습니다. 마치 배동이 되면 다음 세자가 될 것처럼 움직였지만 사실 배동은 말 그대로 세자를 성장시키는 친구일 뿐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영향을 끼친 건 배동이란 도구를 통하여 보잘것없는 보건군을 어느 정도 2명과 대등하게 올려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3인의 경쟁 구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건군에게는 항시일과 껄끄러운 대비가 붙고 그의 말을 잘 듣는 병조판서 윤수광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윤수광이란 인물이 부인과 대화하는 걸 보면 여식이 2명이 더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는 결국 대비와 마찬가지로 여러 다리를 걸치고 행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청아는 극 초반부터 얘기했듯이 자기주도적으로 행동하고 많은 집안에 소문이 안 좋게 났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윤수광도 아내도 사돈이 될 사람을 걱정하는 걸 보면 청아를 세자빈 후보로 보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딸을 아마도 의성군이나 보건군과 결혼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후반에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청아가 성남대군과 사랑에 빠지고 그를 도와서 윤수광도 극적으로 성남대군 쪽으로 전환하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윤수광에겐 누가 세자가 되건 왕이 되건 자기만 세자빈의 아버지가 되면 되니 훗날 중정과 뜻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윤수광이 극악한 행동, 세자를 죽이거나 원손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가담하면 안 됩니다. 즉 손에 너무 많은 피가 묻으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극 중후반까지 보건군과 의성군 사이로 오가며 후반쯤에야 극적으로 내놓은 딸 덕분에 살아나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내용은 1화에서 6화까지 인물들의 변화와 장면들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별다른 근거 없이 순전히 상상만으로 슈룹 7화 8화에 대한 내피셜을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세자가 죽으면 다음으로 원손이 세자가 됩니다. 원손이 별다른 문제도 없고 후궁들끼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3살 때부터 글을 깨우치고 4살 때는 좋은 글자의 다가만 먹고 하필이면 천자문을 배우다가 항원형을 지목하여 사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영특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가장 가능성이 있는 왕제라고 하는 원손이 존재하면 아무래도 다음 세자를 노리고 진행 중인 전쟁이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자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원손까지 살해당하는 건 너무나 밍밍한 전개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똑똑한 원손이 바보가 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원손을 탈락시키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마도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원손을 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은 왕위를 계승할 후사를 생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세자가 나라의 국본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이니 후사를 생산하지 못하는 건 군주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처음부터 원손이 비밀놀이로 그림을 보여줄 때 살짝 바늘로 성기 부분에다가 뭔가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무래도 드라마니까 허벅지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귀여운 원손에게는 좀 아쉽지만 아마도 7화와 8화 중에 원손은 이미 누군가에게 특별한 시술로 당하여 씨가 없는 것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자의 형제들 중에서 세자를 뽑는 것으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손의 비밀놀이는 누가 시켰을까요? 이 부분은 대비가 유력한 범인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자 자리를 두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질 게 뻔한데 어쩌면 원손이 이런 식으로 탈락하는 게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요? 어린 원손에겐 너무 가혹함이 있고 참혹하지만 이 길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면서 데비가 뒤에서 지시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내피셜이니 그냥 소설로만 봐주세요. 이번에는 순전히 아무런 근거 없이 소설을 써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이런 내용의 컨텐츠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